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3년 동안 1억 모은 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25살에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월급이 280만 원이었어요. 3년에 1억이면 그 월급 280만 원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지 가능한 금액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냐면 일단 소비를 최대한 안 했고, 그리고 부가 수입을 만들어내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저는 약사라서 상대적으로는 손쉽게 시급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긴 했습니다. 넌 약사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저는 그 절대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 주변에 약사인 친구들 중에 그렇게 아르바이트하고 일한 친구는 없었거든요. 그거를 제 마음가짐과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냐면요. 일요일에는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병원에서 일을 했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도요, 회사가 5시에 끝나고 나면 주에 2번 정도씩 회사 근처의 약국에 가서 3시간, 4시간 정도씩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한 160만 원 혹은 조금 그거보다 넘는 정도의 금액을 벌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저는 부가 수입을 만들어내려고 정말 엄청 많이 노력을 했었던 거죠. 저는 25살에 취직을 하고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을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정말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제가 약국을 할 때 빼고요. 처음에는 월급 280만 원을 받으니까 약국에서 일하는 실수령 400만 원 넘게 받는 친구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싶어서 시작했던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일이 익숙해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되게 쏠쏠한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사실 식비나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쓰는 용돈은 100만 원 아래로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제가 원래 쇼핑을 한다거나 돈을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는 하거든요. 유일하게 돈을 정말 많이 썼던 건 여행하는 거. 여행 다니는 데는 돈을 많이 안 아꼈어요. 그리고 정말 사고 싶은 거? 평소에 물건을 막 사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 정도는 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20살 중반 그 풋풋한 나이에 나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늘어져 있고 싶기도 하고 한데 저는 그 시간들을 전부 다 일을 하는데 썼던 거죠. 사실 그 시간에 다른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선택을 했던 거에 후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 약사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도 있어요. 평일이었는데 제가 5시에 퇴근을 하고 나면 이제 9시까지 병원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럼 이제 8시까지 다시 회사에 출근을 하는 거죠. 요렇게 또 한 1년 정도? 그렇게 일을 하면 25만 원 정도를 줬었고, 그때 토요일 알바도 계속 했었으니까 부가 수입을 월에 16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었죠. 이게 정말 제가 지금 말은 되게 쉽게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때는 월급도 초년생일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벌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을 줄이고 그렇게 나이트 약사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막 엄청나게 쪼들리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돈을 벌고 싶어서 육체적인 부담도 감수를 하면서 일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사회초년생일 때 3년 동안 1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저는 어학연수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제가 어학연수를 아일랜드로 한 8개월, 9개월 정도 가 있었었는데, 아일랜드를 선택을 했던 이유도 아일랜드는 학생 비자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일랜드에 1월에 도착을 해서 12월에 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했죠. 그때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용감해요. CV를 한 50장 정도를 출력을 해가지고 아무 가게에나 들어가서 여기 파트타이머 안 구하니? 필요하면 연락 줘 이러면서 제 CV를 막 돌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저 스타벅스랑 더블린의 하프이펍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애들이 웬만 어디 연수 간다고 하면 나중에 끝날 때쯤에 엄마 돈 모자라 돈 좀 보내줘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는 엄마한테 엄마 나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어 돈 안 보내줘도 되니까 나 여기서 1년만 더 있겠다고 이러기도 하고, 돈이 남아가지고 막판에는 동생 불러서 한 달 동안 유럽 여행하고 왔거든요. 처음에는 이 돈을 모으는 목적이 없었어요. 사실 목표 금액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모으다 보니까 이러게 됐고, 솔직히 1억보다 좀 더 많이 모으기는 했어요. 목표가 있어서 모은 거는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29살에
이 모은 돈으로 약국을 시작했죠. 작은 약국을 시작을 했었고 1년 정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약국을 권리금을 받고 다른 약사님에게 넘기고 나온 다음에 28살에 약국을 했구나. 제가 그때까지 모은 돈이 1억을 훨씬 넘었었겠죠. 29살에 그 모은 돈으로 이제 집을 샀습니다. 집은 부모님이 사라고 권유를 하셨고요. 그때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만약에 네가 모아놓은 돈이 없었다면 감히 너에게 집 사라고 말도 못했을 거라고. 그런데 네가 돈이 있으니까 이 집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제가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해서 종잣돈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뒤에 뭔가 그 돈이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제가 그 돈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도 소비를 그렇게 즐겨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뭔가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보는 거 싫고요. 저도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게 돈 앞에서 비굴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테크도 하나도 안 하고 굉장히 무식하게 모은 돈이었어서 전 적금으로만 모았거든요. 물론 극도로 아끼고 돈을 안 쓰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쓸 때는 써야 되겠죠. 그런데 돈을 모으는 건 제가 뭔가 굉장히 그 돈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 돈이 없으면 저는 너무 슬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았던 것도 있어요. 지금은 어느덧 30대 뭐 중후반이어서 이미 열심히 모아놓고 가진 것들도 있긴 한데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좀 열심히 빡세게 종잣돈을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